평상시에 우리가 고혈압이다, 중풍이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혹시 내가 나이가 들거나 막 중년에 이런 질환이 걸리면 어떡하느냐고 고민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혈압약 혹시 뭐 자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솔직하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또 희망하시고 알고 싶은 거 그걸 이야기해 드리는 게 제일 저희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에다가 뭐 운이 나쁘게 차가 와서 꽝 이래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벽을 갖다가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급선무가 이거 빼내야 되겠지, 그죠? 차. 이거 빼내야지 뭐 왜데다가 이게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당연하지, 그죠? 그 우리가 지금 당연한 거, 가장 자연적인 거, 막 정상적인 거,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하는 거, 그런 게 저희들 한의학입니다.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또 알고 보면 사람 생명을 이렇게 다스리는 걸 갖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차가 벽을 박았을 때 이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차를 빼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 이 지구 땅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우주라는 공간이 얼만큼 넓은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를 더 잘 몰라요. 이 넓은 공간 속에 참 지구라 하는 조만한 행성이 하나 있어요. 이 지구 속에 또 조만한 대한민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속에 또 대구가 하나 있고 이 대구 속에 내가 살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땅은 내가 이 자연이라 하는 곳에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명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자연적인 생활에 벗어나서 살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인간이고 한 개인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식물을 지배를 하고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인간도 역시 우주 속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에 순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자기의 수명을 그대로 수천 년, 수억 년, 짧게는 수백 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하도 인간의 수명이 뭐 70년, 8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자연스럽게 못한다는 거죠. 억지로 하면서 사는데 그 억지로 하면서 좀 오래 살고자 애를 쓰니까 인간이 살아봐야 7, 80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이렇게 순응하면 되는데 욕심이라는 게 내 앞을 가립니다.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예뻐지고 싶고 뭐 어떤 돈도 많이 벌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이 욕심이 아까 우리가 차가 있을 때 이 벽을 수리하려면은 반드시 차를 빼내야지만 이 벽이 수리가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거든요. 고혈압, 중풍 반드시 혈압약이가 평생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어려운 병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생활이나 모든 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생활하면서 고혈압을 놔줬고 중풍이 안 걸리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힘차고 싶고 머리가 안 아프고 싶고 팔다리가 안 저리고 싶으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때까지 뭐 조금 잘못해온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건강하고 참 아름답게 내 본성을 있는 그대로 해가 살고 싶으면은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자 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요즘 현대적인 문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마이크 들고 있지, 카메라 있지, 요 뭐 이 컴컴한 방에 불 켜가 있지. 자연을 응용하고 이용을 했지만 이건 억지거든. 자연이 아닙니다. 그 자연스럽게 하면은 고혈압도 중풍도 뭐 심하면은 당뇨병도 더 심하면 암도 뭐 류마티스도 거진 모든 질환들이 다 고쳐질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자연의 법입니다. 이 자연의 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5가지. 처음에 이 부모로부터 타고날 때 내 체력, 이게 24시간 365일 수십 년 동안 내 생명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바깥 공기입니다. 바깥 날씨 말입니다. 그죠? 오늘같이 우중충하니 참 대구 지방으로 봐서 굉장히 고마운 비인데 이래 비가 온다 그런 사실은 습기가 긴기게 되고 습기가 있으면 자연적 몸이 무겁게 되고 뭐 이래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거든. 이 날씨의 영향을 24시간 하염없이 받습니다. 또 맑고 깨끗한 공기냐 아니면 대구같이 오염된 곳에서 사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먹는 24시간 동안 먹는 음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음식의 종류, 먹는 양, 또 먹는 시간대, 이런 것들이 하염없이 내한테도 영향을 주죠. 네 번째 영향을 주는 게 내가 24시간 동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내 감정, 정신입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놀라는 것도 모든 게 요만큼 신경질 내고 이만큼 신경질 내고 고민도 요만큼 하는 거고 이만큼 하는 거고 이 굉장히 또 차이를 많이 주거든요. 5번째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생명 현상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일 말고도 뭐 여기서 서서 움직이고 일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행동, 이 일하는 게 내 몸에 영향을 다 줍니다. 이거 위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지, 그지? 근데 그 대체로 병을 봤을 때 이 5가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런 것은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부모가 좀 약하신 분들, 부모를 좀 덜 잘 만나서 좀 약한 분들은 반드시 거기서 맺히는 열매도 우리 자식들도 역시나 좀 약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부모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잘 없어요.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애들이 태어나가서 한의원에도 치료하러 많이 오는데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애들은 보면 대부분 다 엄마 아버지가, 특히 엄마가 그 결혼 초기나 안 그러면은 그 처녀 때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점심은 뭐 겨우 빵이니 우유니 뭐 국순 이런 거로 대충 때우죠. 그러면서 얼굴에 화장은 참 멋있게 다닙니다. 그래서 속이 완전히 텅텅 비가 있죠, 그죠? 나무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고라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참 잘 먹어야 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우리 자손들까지도 좋은 그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머리가 참 현명한 아들이 나오면은 아마 그 노벨상 할아버지도 따낼 겁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 애들이 정신이 예민해지고 급해지는 거죠.
바짝바짝 마르고 예민한 아들은 이 뱃속에서 신경이나 몸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말라가지고 나오니까 자연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혹시 뭐 며느리들이 보시고 했지 싶은데 자꾸 손자 머리클 필요가 없는 게라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깥 날씨, 먹는 음식, 정신, 일인데 오늘 주제가 이제 고혈압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갖다가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 보입시다. 혈관에는 혈관벽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안에 흘러다니는 피도 있습니다. 그죠? 네, 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를 갖다가 보내고 힘차게 밀어주는 심장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을 해가 쫙 보내주게 되면 이 혈관이 활동을 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해서 이 피가 쫙 가죠. 큰 혈관도 가고 조그만한 혈관도 가고 아주 가는 혈관도 갑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뇌가 있고 여기에 심장이 있고 수많은 혈관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보통 혈압이라 그러면은 혈이라 하는 게 피입니다. 그죠? 압력. 피의 압력. 이 혈관 속에 흘러가는 피의 압력이 높으면은 고혈압, 낮으면은 저혈압.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하나의 정시 아닙니까?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이 흘러가는 피가 그저 알맞게 잘 흘러가면은 고혈압도 아니고 저혈압도 아니고 아주 정상이 되죠. 그런데 이 혈관 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혈액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 됐을 때 이 혈관 속에 흘러가는 피의 압력이 어떤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 변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가 피의 압력, 즉 혈압의 표시가 나타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원주 혈압계나 뭐 전자혈압계로 이렇게 체킹을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높다, 낮다. 그런 얘기예요. 이 혈압도 역시나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이거든.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일을 좀 많이 해도 혈압이, 일을 많이 하면 피가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죠? 일을 더 많이 한단 말이지. 심장도 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압력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혈압을 잴 때는 새벽에 딱 잠자고 일어나서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그때 재는 혈압을 가장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장 기준으로. 정신적으로 내 몸속에 혈관이고 또 이 혈관 내의 피의 흐름은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내처럼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좀 안 붉어집니까? 막 뛰다니도 얼굴이 붉어지죠. 성을 내도 붉어지죠. 또 뭐 가만히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용을 쓰고 있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는다든지 안 그러면 막 뭐라 그럴까 생각이 쿡 장기가 있는다든지 그럴 때는 얼굴이 좀 하얘집니다. 이 감정도 역시나 이 혈관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음식을 우리 뱃속에 더 집어넣어 놓으면 반드시 내 위장이, 소장이, 대장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천상부득이 또 피를 또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또 혈압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바깥 날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추울 때 이렇게 쭉 있으면 온몸이 오그라듭니다. 그죠? 내 몸속에 있는 이 혈관도 역시나 위축이 돼요.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또 압력이 또 높아져요. 그래 혈압이 조금 높다 낮다 이거는 이 네 가지 영향을 어느 하나 안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서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재는 게 가장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뭐 10 높다, 20 높다, 30 높다, 오늘은 5 낮아졌다. 이 숫자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이소. 숫자라는 것은 내 오줌 한 누고 뭐고만 틀리지는 게라. 굉장히 틀리집니다. 이거는.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 내가 혈압이 조금 높다 낮다 이런 숫자 개념에 우리가 이때까지 국민학교, 중학교부터 살아오면서 수많은 숫자 개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는 그만 우리 좀 무시하고 살자. 괜히 뭐 알면 병이 된다고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알면 병이 된다고 별거 다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애를 쓰면은 내 몸에 괴로움만 더 걸수 없는 그게 바로 정신적인 영향을 또 받는 게라. 그죠? 자, 여기 다시 돌아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하나 그러면 해답이 됐습니다. 그죠? 자, 제가 그럼 또 2차로 감히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혈관이 이만큼 넓은 상태하고 이 혈관 벽 속에 뭐가 찌끄레기가 많이 낑기 가지고 이 피가 요래 지나가는 통로가 좁습니다. 그러면은 1번 쪽이 혈압이 높겠습니까? 2번 쪽이 혈압이 높습니까? 이 당연하죠. 그죠? 혈압이 높은 이유가 지나가는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면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 찌꺼리기가 채해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의사들이 이름은 참 잘 붙이죠. 동맥경화. 동맥이 굳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안에 찌꺼리기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 이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가 그 순하고 맑은 상태하고 똑같은 곳이라도 뻑뻑한 상태하고 어느 쪽이 혈압이 높겠습니까? 이게 높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좋은 영양 물질도 있지만은 내 몸속에 좀 안 좋은 찌꺼기 노폐물이 많으면은 자연적 뻑뻑해집니다. 피가 탁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러면 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가 이런 질환이죠. 이거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콩팥이 어떻다, 뇌분비가 어떻다, 갑상선이 어떻다, 뭐 이런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고혈압이 되는 거는 불과 한 5%에서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 혈관벽 속이 어떻다, 피가 좀 뻑뻑하다 이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벽이 두꺼워지고 자꾸 기름기가 낑기 가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 요거 청소해주고 요 피를 갖다가 맑혀줄 것 같으면은 혈압이 지금 기존에 있던 혈압들도 언젠가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사람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이 혈압약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를 좀 이따 훑어봅시다. 되도록이면 우리 쉽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의 음식을 먹어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예? 이 정도 음식을 먹어서 피를 만드는데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요즘 이름으로는 신진대사를 합니다. 내 신진대사 기능이 어떻다.
내 몸에 활동하는 힘이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기운이 어떻다, 이게 전부 다가 같은 말이죠. 그냥 그 한의사들이 쓸 때는 기운이라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의사들이 양방에서 쓸 때는 신진대사 그런 말을 많이 쓸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피를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조직 곳곳에 다 나가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그 중간 과정이 피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효소와 각 조직 기관에서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화를 거칩니다. 그 변화 중에 중간에 있는 게 지방지도 있을 것이고, 당분도 있을 것이고, 탄수화물도 있을 것이고,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피가 됩니다. 자, 이름하여 제가 이 처음 제목이 신진대사다, 힘이다, 기운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힘이 내가 참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신진대사시키는 기능이 완전하다,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내 힘이 한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면은 여기서 수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만한 정도의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지를 갖다가 한 10개쯤 만든다고 합시다.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활동했을 때 지방지를 한 10개쯤 만들었다. 그랬을 때 내가 신진대사시키는 힘이, 내 기능이 100%인 사람은 이거 전부 다 피로 다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힘을 아주 왕성하게 씁니다. 이 지방이라고 잘 아시지만 우리가 요즘 산소를 하게 되면 9칼로리의 힘을 내거든요. 그런데 신진대사시키는 기능이 공기나 음식이나 정신이나 일이나 내가 타고난 체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능이 좀 떨어졌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면은 음식물에서 지방질을 만들어서 이 지방이 피가 되는 과정도 역시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한 40~50% 정도밖에 피를 못 만들죠. 나머지 그러면 요거는 뭘 하느냐? 저장을 합니다. 버릴 때는 없고 내 몸에 일부 저장을 하게 되죠. 이 저장을 해가지고 혈액 속에도, 우리 엉덩이에도, 젖가슴에도, 간에도, 뇌혈관에도, 심장에도 혼데다가 저장을 다 합니다. 콜레스테롤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이 당분 이거는 저장이 안 되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당분이 소변,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당뇨병이거든. 신진대사시키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이래 빠져나가면 당뇨병.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신진대사가 안 돼서 빠져나가면은 단백뇨. 콩팥이 어떻다, 아가 퉁퉁 붓는다, 늘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 신진대사를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 이 우리 혈관 속에 기름기가 이렇게 자꾸 채이는 이유가 내 몸속에 신진대사시키는 기능이 떨어질 때 점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신진대사시키는 기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몸속에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난 뒤라든지 큰 병을 앓고 난 뒤라든지, 안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속에, 혈관 속에 자꾸 누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나이가 들어서 이 비만이라 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에어로빅이다 살 빼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 이 제일 근원이 뭐냐? 신진대사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개 물어봅시다. 이 살찌가 있는 분들이 살을 빼려고 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씁니다만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지방이라 하는 세포의 특성은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파괴되질 않아요. 지방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통상 우리가 지방질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지, 그지? 운동을 하는데 왜 이게 줄어듭니까? 연소된다. 예, 그게 정답인데. 이게 활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열을 발생시키거든. 이 열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 지방세포는 줄어듭니다. 활동을 해서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만 가지고는 살을 다 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면. 특히나 이런 껍데기 속에, 피부 속에 있는 거는 그나마 조금 빼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깊이 있는 이 혈관 속에 있는 이런 지방질은 참 접근이 어렵단 말이지. 우리가 병도 피부에 이래 들어와 있을 때는 좀 수월합니다. 근육층까지 들어와도 좀 수월해요. 이게 혈관이나 골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병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이걸 운동으로 다 빼려고 하면 하염없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열을 내면은 활동을 시키면은 내가 힘이 생기면은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활동하는 힘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활동하는 힘이 살아나야지만이 이 안에 있는 찌꺼기도 자꾸 녹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녹입니다. 활동을 시키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층이 점점 얇아지죠. 이게 층이 얇아질 것 같으면 반드시 피가 흘러가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은 혈압이 떨어지죠. 이 모든 걸 해내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의 기능이고 기운이고 힘입니다. 이걸 살려놓을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고혈압도 정상적인 혈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불행해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저도 머리가 많이 나쁜데 알기로는 이 서양 의학은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많이 봅니다. 혈압이 높으면 아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데 이걸 녹이는 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균이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잡는 걸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소염시키고 뭐 진통시키고 이런 정지시키고 진정시키는 게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런데 활성화시키가 열을 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혈압이 한번 생기면 혹시 2차적으로 합병증이 생길까 싶어서 평생 약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대에서 6년 동안 가르쳐주고 임상하면서 아무리 책을 봐도 이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아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운동해라, 좀 적게 먹어라, 그거 말고는 없지 뭐. 그러면 혈관이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확실히 이런 따뜻한 약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인삼은 무조건 안 돼. 그것도 거짓말이죠. 약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이 인삼이니 부자니 계피니 생강이니 이런 거 뜨끈뜨끈한 약들을 사용해 줘야지만이 내 몸속에서 열이 생기고, 열이 생겨야지만이 반드시 지방세포를 녹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이게 녹아나질 않아요. 녹아나질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 같죠, 그죠? 이 서양의학에서는 하염없이 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아낸 게 참다 이것만 일편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나노니 무조건 혈압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리면 갑상선 질환 그거 평생 먹어라. 평생 먹는 거는 우리가 통상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이지 약은 아니거든. 약을 왜 평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평생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갖다가 잘 찾으려면은 내가 이기 협조가 돼야 됩니다. 약이 차지하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약이나 양약 같은 경우 뭐 절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혈압약을 먹으면 한 30분만 1시간 만에 팍팍 혈압이 떨어지고 고열이 나가지고 뭐 39도 40도 열도 그 해열제를 쓰면 대부분이 열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내 몸 신체에 맞게끔 알맞게 열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 혈관벽 속에 굳어가 있던 것들이 이거 잘 안 녹습니다. 우리 그 곱창 이런 거 내장 씻고 보셨어요? 그 씻으면 잘 안 지거든. 우리 곱창이를 구워 먹자면 그래서 뭐 희한한 것까지 막 씻는다 그러대요. 깍 씻어야 겨우 떨어지거든. 그런데 그것도 열이 가면은 자연적 사이로 녹는 게라.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불 막 떼면은 기름이 쑥쑥 흘러 안 내려옵니까, 그죠? 차갑게 하면은 더 굳어버리고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쪽이 쉽더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 고혈압 자꾸 이야기하다 중풍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까지 아마 혈압은 평생 약 안 먹어도 된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전에 하려면은 그 한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많이 작용하면은 한 30%까지는 작용을 해줘요. 나머지 이거는 본인이 생활하는 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혈압은 약이 없는지. 저혈압은 안 쉽습니까? 피가 이 혈관 속에 피가 이래 왕성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죠? 피가 이래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크게 압력이 작용을 안 하지, 그죠? 이만큼 흘러가야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주는데, 이럴 때는 피가 흘러가도록 더 잘 살리면 되죠. 그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서도 피만 살려도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면 피도 살리면서 혈관 속에 노폐물도 녹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혈관벽에다가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안 그러면 술이나 뭐 어떤 음료수 이런 종류로 인해서 굉장히 혈관벽에 자극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의 폭이 수시로 막 변해요. 이런 사람은 이 혈관벽에 충격도 봐줘야 되고 여기에 원인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이제 원칙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똑같은 혈압이다. 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 다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속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똑같이 밖에서 보면은 똑같이 이래 고혈압으로 해가지고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나 처방이나 약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게 바로 한방의 큰 장점이자 한의사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수많은 사람의 경위마다가 원인마다가 질병은 비슷한데 이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땅이 이래 푹 침수가 되는 게 뭐 벼락을 맞아도 침수가 되고 뭐 폭탄이 떨어져도 침수가 되고 그죠? 뭐 건물이 무너져도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생기는 병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생기는 병을 갖다가 그 개개인에 맞춰서 또 이런 병에 맞춰서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게 한방이라는 거죠. 한의학입니다, 이게. 그 고혈압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인 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들이 이러한 처방으로서 고혈압을 나섰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분 분석을 해가 뭐 만들어내자.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먹을 수 있는 약이냐? 거짓말입니다.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나오는 양약이 안 독하면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작용할 수 없고 또 기존의 수많은 약국에서 한방 제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비슷하게는 할지라도 딱 맞게는 못 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엄청난 장점이고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계화 속에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하려면은 단점도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평생 먹는 고혈압 약도 뭐 갑상선, 당뇨 이런 약도 내가 참 공고하게 노력만 해줄 것 같으면은 낫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고혈압이라는 약이 있어도 저혈압 약이 없어서 다 있습니다. 잘 먹으라고. 그러면 좀 잘 먹으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굶어가면서 내 몸에서 더 많은 요소가 생산되기를 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공장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우리나라에 이 수많은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50년대, 막 60년대 초까지는 많이 공장이 돌아가는 시설이 불량이 되고 참 뭐 기능이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수입 완제품을 가져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 각각의 공장에 기술을 지부했든지 재료를 지부했든지 뭐 돈을 좀 써가지고 이걸 자꾸 이렇게 키워야 되죠. 그런데 당장 배가 고프다고 완제품을 수입해가 자꾸 이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장은 결국에는 문 닫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몸속에 부족한 거는 왜 됐든 간에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음식이나 생활이나 이 모든 걸로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내 기능이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라는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해줄 것 같으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공장이 살아나면은 더 이상 뭐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가 다 좋아지지. 그런데 이 수입 완제품만 바라고 살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점점 황폐화돼 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응원군이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도 이 나라는 구제불능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정상적으로 내 기능이 살려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게 또 한의학입니다. 그 한방이라 하는 게 이 자연적인 것, 자연의 정상적인 돌아가는 그걸 갖다가 살려보자. 내 생명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살려보자. 이게 우리 한방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러면 저혈압 치료 되겠습니까? 나를 찾아올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이것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것만 잘해도 거진 아까 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해봐야 3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만 잘 하면은
70% 고치는데 약보다 훨씬 안 나았습니까? 이때까지 약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내성이 있으니까 그 내성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떨어지죠. 거기 뭐 그 좀 약을 적게 쓰시다든지 병의 초기 같으면은 뭐 한 2, 3주만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되고 좀 오래 쓴 놈은 몇 달 이상 가야 될 끼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 중풍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봅시다. 이거 하면 아까 뭐 머리가 어떻다, 그 다음에 뒷골이 땡긴다, 어디가 쑤신다, 또 뭡니까 뻣뻣하다, 뭐 한쪽 팔다리가 저리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처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병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된 부위라든지 병의 모양살이에 따라서 괜히 뭐 의사들이 수천만 가지 질병, 병명만 많이 만들어 놔놨죠. 뭐. 알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 사람 인체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 괜히 병명에만 끌려가다 보면은 내 따로 병 따로 이래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건강한데 그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또 그래 살도록 또 한번 해봐야지, 그제? 우리 몸은 뇌가 있습니다. 이 뇌를 움직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오늘 엄청난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음. 대단하시네. 마음이라 하는 엄청난 요소가 이것도 아까 우주와 마찬가지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도 못해. 막 깨달은 사람들은 볼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이 마음이 그저 뇌를 갖다가 작동을 시킵니다. 이 뇌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 뭐 이 몸에 있는 수많은 병들은 마음 하나만 참 잘 먹으면은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얼굴이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호조무사 가시 보니까 이 여름철에 더운데도 세수를 못해요. 화장을 해가시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아가씨도 그렇네. 미안해. 근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게 뇌를 다스립니다. 이 중풍을 한자로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중풍. 바람에 맞았다. 딱 적중했다. 그럴 때 우리가 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 이 바람, 우리 바깥에 바람 굉장히 많이 불지, 그죠? 자연 현상인데.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흔들리죠? 그렇지. 야, 흔들린다. 뭐 한의사가 별게 아닙니다. 이걸 그냥 관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바람 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떨어지고 넘어지고, 예. 떨어지고 넘어지고.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먼지가 일어나죠. 자, 요거 한번. 흔들린다, 어지럽다. 똑같이, 그지? 아까 뭐 어느 분은 아까 뭐 조금만 마음 팽 돌린다, 어지럽다 이렇게 하시던데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겁니다. 또 바람이 뭐 태풍이 불면은 어디 뭐 나무 가지가 아니라 부러지든지 꺾이든지 그런 현상이 안 생깁니까? 이기나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가 한쪽 팔을 못 쓰는 게나 마찬가지죠. 또 먼지가 일어난다. 확실히 먼지가 일어납니다. 오만 큰 바람이 불면 오만 찌끄레기가 다 올라갑니다. 하늘로.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갔던 수많은 찌끄레기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집니다. 하늘에는 고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까 그 혈관을 이래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혈관 속에 내가 신진대사를 잘못시킨 수많은 노폐물들이 이래 많이 있습니다. 혈관에 딱 고착된 것도 있을 것이고 혈관에 혈액 내에 떠다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내 마음에 바람이 불면은 피가 그냥 순하게 이래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면은 반드시 노폐물들도 같이 요동을 치지 뭐예요. 이것들이 치다가 한번 보입시다. 밑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마음이나 이게 똑같아요. 내가 흥분을 하고 난리를 지기고 뛰다니고 과음을 지르고 성을 내면은 확실히 모든 피가 바람이 위쪽으로 붑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다든지 공포에 쌓인다든지 푹 처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밑으로 다 몰리죠. 그 큰 풍선 속에서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도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바람이라 하는 흐름입니다. 이 바람이 이렇게 쫙 막 붑니다. 그러면은 공중으로 올라갔던 뭐 과자 봉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떨어지지만은 내 혈관 속에 있는 이 찌꺼레기들은 피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올라갔던 찌꺼레기들이 뇌라는 조직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올라가가지고 더덕더덕 내려오면서도 더덕더덕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숨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붙어 있게 되면은 과연 내 몸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자유스럽겠느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이런 찌끄러기가 있으면은 자유스럽겠느냐? 안 자유스럽지, 그죠? 안 편하거든. 원래 내 몸에는 없던 거고 비정상적인 물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름하여 찌끄러기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런 찌끄러기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방해를 일으킵니다. 지금 제가 이 너무 그림을 혼잡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런 찌끄러기가 이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죠?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건 전기하고 마찬가지라 가지고 그저 순하게 전달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참 불이 정상적으로 비춰줍니다. 그런데 전기도 중간에 어떤 저항하는 물질이 있게 되면 마찰이 생기듯이 내 신경도 이런 찌끄러기 조직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쓸 일이 생겨버리면은 이 찌꺼기하고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은 긴장이 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뒷골이 땡긴다. 편두통이 있다. 뭐 3차 신경통이 있다. 이게 전부 다가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서 찌꺼기는 많이 만들어놨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애는 많이 썼고 뭐 말도 많이 하고 움직이기도 많이 하고 억지로 막 살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몸속에 찌꺼기는 온데 이래 많이 있습니다. 이거만 있겠습니까? 온데 다 있죠. 그러면서 내가 사용하는 신경은 참 그저 바람이 참 순하게 불어줄 것 같아 막 흘러가는 냇물도 그저 잘 흐릅니다. 그런 바람 우리가 직접 피부에 쏘여도 시원하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몰찬 바람, 태풍 같은 거 이런 게 불면은 나무 가지도 꺾이듯이 역시나 이런 혈관이나 신경에도 충격을 주죠. 충격을 줄 때 내 신경이 편안하지 못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가볍게 이것도 가벼운 바람이에요. 사실 태풍 같은 건 아니니까.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머리 대부분이 다 뭐 신경종 서마 일 좀 뭐 하면 아프다 어지럽다 흔들린다 쑤신다 아이고 진통제 하나 먹자 그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개, 두 개 그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래 하다 보면 진통제 숫자만 자꾸 늘어가죠. 내 머리는 못 고쳐. 와 못 고칩니까? 이 찌꺼기 청소 아까 녹인다 그랬죠, 그죠? 이거 청소하면 되거든. 찌꺼기 끌어내리면 되거든. 이거 굉장히 안 간단합니까? 뭐 20년, 30년 뭐 머리 아프고 이끄는 분들도 요 사람이 참으로 마음도 생활도 이래 하면서 이걸 자꾸 이래 청소하면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 두통 이런 거 쉽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오래 쌓이고 찌끄레기가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병명으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의사에도 못 들어본 병명이 막 똑같은 의사분들도 과가 틀리면 못 들어본 병명이 굉장히 많더래요. 심장에서 이제 빠져내려가는 혈관은 굉장히 굵은 데 반해서 이 뇌에 흘러가는 혈관들은 굉장히 가늡니다. 그만큼 이 조직은 치밀하고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많은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모든 걸 여기서 다 산출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을 주는 바람이 옛날에는 확실히 참 우리가 배고프고 바깥 바람도 몰차게 불었습니다. 그러고 지금처럼 이래 입는 옷도 없었고 집들도 전부 다 막 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처럼 과거의 바람은 이 외풍이 많았습니다. 바깥 바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을철, 겨울철, 초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중풍 걸리신 분들 대부분 다 많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바깥 공기가 차가우면은 우리 몸은 수축을 합니다. 바깥 공기가 따뜻하면은 우리 몸은 이완을 하죠. 차우면 수축하고 따뜻하면 이완을 한다. 굉장히 쉽습니까? 찬바람이 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3, 40, 5, 60 쫙 올라가요. 또 연세가 드시면은 혈관의 탄력성도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오줌을 꽉 차놨다가 대변을 꽉 차놨다가 대변 보려고 힘을 쫙 쓴단 말이죠, 그죠? 그때 힘쓸 때 또 압력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져가 있는 데다가 바깥 공기가 차갑고 대변 보려고 용을 쓸 때 그때 큰 충격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풍 아닙니까? 이게 바람이거든. 그럴 때 기존에 이 약했던 혈관들이 어디가 하나 툭 터져버립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툭 쓰러져가고 발견하고 이럽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이 일을 많이 하는 곳, 물도 이래 많이 흘러가는 곳에 보게 되면은 자연적 물살도 충격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 뭐 이런 혈관이나 심장 속에 있는 혈관이나 어떤 혈관에서는 찌꺼기가 이 혈관 속에 딱 이렇게 붙어가 있던 찌꺼기가 똑 떨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막 강철처럼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허들허들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충격을 뚝 받아가 뚝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져 가지고 뇌로 올라가서 도저히 통과 못할 혈관을 딱 막아버리죠. 이걸 보고 뇌색전, 뇌경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는 바깥 바람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뜨신 집에서 살지요. 바깥 바람 다 펴야죠. 더우면 에어컨, 뭐 추우면은 난방 시설 완벽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바깥 바람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은
중풍이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이 외풍보다는 내풍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이 좀 편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요즘 그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보면은 입원하는 경우에 전부 다가 30대, 40대가 많아요. 옛날에 중풍 같으면 우리가 60대, 70대에서 많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다 음식 이거 제때 못 먹고 살지, 그죠? 또 사람들이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밤낮을 지켜야 됩니다. 자연생활이 정상적인 거는 해가 뜨면은 해가 뜬다 하는 거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내 몸도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쉰단 말이지. 휴식을 취하고 갈무리를 하는 시간 되거든요. 그래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막 기분 좋은 것도 요만큼, 짜증나는 것도 요만큼, 썩내는 것도 요만큼, 두려움도 요만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감정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 썩나면 이만큼씩 썩나고 기분 나쁘면 이만큼씩 나쁘고 고민할 게 있으면 이만큼씩 고민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굉장히 정신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안에서 이 변화가 바로 바람이죠. 그래서 내풍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아침에 뭐 새벽밥 먹고 나가면 밤에 10시, 11시 대가 들어오고 굉장히 또 일에 억눌려가 살아가요. 좀 제대로 숨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 또 건강한 아버지가 돼야 되지, 그죠? 막 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마누라한테 낙인이 찍히거든. 그래 살다 보니 내 신체가 병이 들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몸은 낡을 대로 낡았고 이래 됐을 때 점점 힘을 잃어가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 여자분들도 이런 분 많습니다. 애기 놓고 뭐 남자들이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월경하시죠, 임신하죠, 출산하죠. 그것도 좀 안 좋으면 유산까지 하지, 수유 젖먹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바깥 사회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바깥 일은 남자들 담당인데 일회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약 한 20세까지는 모든 게 성장을 하고 기능이 이렇게 왕성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이 떨어질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고 감정이 격양된다든지 막 너무 즐겁게 살라고 용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대만에 내 스스로가 바람을 일으켜서 중풍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 같으면 자기가 이때까지 남자로서 살면은, 여자로서 살면은 뭔가 해놨던 걸 갖다 좀 이룰 수 있는 시기인데, 그죠? 뭔가 잘 이래 뭐 한번 설계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장년의 시기인데 이런 경우에 중풍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실제로 과거처럼 바깥 바람을 많이 쏘여서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전부 다 정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중풍이 걸리면은 왜 합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빠르마 그렇습니다. 넣는 분들은 1년, 2년씩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 집에 돌아가시거든 좀 이래 전부 다가 요즘은 비정상 속에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시는 대부분입니다. 지하실 내에
수많은 종류의 곰팡이들이 다 핍니다. 온갖 벌레들이 잘 자라죠. 모든 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하여튼 무슨 병균들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있으면 잘 자랍니다. 또 번식도 잘해요. 또 이게 변종도 굉장히 잘합니다. 잘 바뀐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지하실을 내가 참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아까 대답 잘 하시던데 좋은 방법 없으세요? 예? 예, 환풍을 좀 시켜주자. 또 예, 소독을 한다. 예, 좋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창문을 크게 열어야지. 창문에 이 원래는 적었는데 내 스스로가 전부 다 이렇게 적게 만드는 거지. 내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죠? 시원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래 살 것 같으면은 어디 내가 여기 살아도 이렇게 창문을 만들고 살겠습니까? 어디 지하실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근데 내 스스로 모든 생활 속에서 갇혀가서 산단 말이죠. 확 터놔놓고 우리 저 산에 올라가고 바다 보면 그거 참 시원하다 이래 하듯이 내 스스로 모든 생활이 가다놓고 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병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생겨가 있는 병들은 온도 습도만 맞으면 수많은 균이 자생. 내막염, 폐렴, 인후염, 편도선염, 뭐부터가 대장염, 관절염, 오만 병이 이어서 다 생기죠. 그 요거 이름 따로, 요거 따로. 맨날 여또 가가지고 소독약 아무리 또 쳐보이소.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이래 한번 해봅시다. 한 달 이 창문이 햇빛을 못 받으면은 다시금 또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하여 재발을 잘한다 이거지. 재발을 잘한다. 근데 이거 세 가지만 한꺼번에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급하게 소독도 좀 하고 뜨뜻한 햇빛도 좀 불어여주고 창문도 이렇게 넓혀주고 이러면 이거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죠? 뭐 병이라는 게 의학 교과서에 세 줄만 하면 돼. 수십만 건 쌓아놔놓고 다 보지도 않아 책 놔둘 필요 없이 요거 세 줄만 하면은 병은 다 없어지는 거라. 마음씨, 음식, 생활 이래 하면은 병이 잘 없어집니다. 그나마 머리 좀 아프다 이런 거는 사실은 쉬운 병이거든요. 별로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하실에 가다 놔놓고 자꾸 변하면은 썩어버립니다. 이게 썩으면 이러면 암이라 이거지. 그게 깊숙하게 우리 오장육부 깊숙하게 뼈 속에 자궁 속에 간 속에 그런 깊은 곳에 순간환원이 잘 안 드러나죠. 피부에 있어서는 대만 알았을 텐데. 그런 환원이 못 찾으려고 해서 먼저 마지막에는 가죠. 근데 가야 할 분들도 좀 어떤 분은 우리 그 잡지 이런 거 보면 고마 다 걷어 채워버리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절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래 가가지고 참 저거 자연스럽게 이래 하면 몇 년 후에 이게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딱 나타나거든. 이게 우리가 암 치료거든. 근데 여기 있다고 방사선 쪼이고 뭐하고 해도 가벼운 거는 또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요즘 원각 폭탄을 잘 만들어내니까. 근데 더 독한 거는 안 되더라 이거지. 근데 참으로 살 사람은 그나마 조금 생명력이 있는 분은 이것만 좀 잘해줄 것 같으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 서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이 바라보는 척도가 그렇게 틀립니다. 모든 게 자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연 현상을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라는 게 대만 이해가 되거든요. 저수지가 이런 저수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수지가 물이 가득 이렇게 찼어요. 하나는 물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딸리가 있는 논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논밭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논밭이 있고, 여기 있는 이 또랑은 모습이 어떨까요, 할머니?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적게 흘러가는 요 또랑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예, 위험하고 또? 예? 메마르고 또? 예? 크게 이야기해서 뭐. 그 물도 더럽고 혼탁하다, 그죠? 예. 혼탁하고 흘러가는 양도 적고, 그 다음에 찌꺼기도 많다. 이러 있는 속에서 뭐 물도 짤짤짤짤 흘러갈 것이고, 여기에 물이 이래 그득하게 많이 있는 곳은 흘러가는 게 참 그저 시원하게 이래 흘러갑니다. 여기는 보면 기름지지 뭐. 여기는 보면 좀 메마르기라 그죠. 조직이나 신경이나 모든 세포들이 여기는 좀 메마릅니다. 이 메마른 표현이, 배가 고픈 표현이 저린다, 쑤신다, 아프다. 또 이 물이 흘러가면서 잘 안 흘러가니까 충격이 생깁니다. 그죠? 하고 이러고 움직이고 싶은데 잘 안 움직이진단 말이지. 그러면 통증도 생기지. 어쩌다가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도 뭐 돌멩이가 하나 뜩 날라와가지고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외상 같은 거.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래. 이래 아프다고 소염 진통제 하염없이 먹고, 또 이래 말라가지고 아픈데 침만 막 나돌라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건 간단하거든. 이걸 늘리면서 흘러가는 유속을 늘리고 맑히주고 이러면 정화가 돼버립니다. 정화가 돼버려. 저리다 하는 거 지리하다, 무겁다, 뻐근하다, 우리하다, 시리다,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엉망진창인데 이것만 자꾸 드러내놓는 게라. 이것 때문에 모든 기가 땡긴다, 뻐근하다, 쑤시다 다 생겨요. 한쪽만 지. 자, 한쪽만 들이다. 많이 쓰는 쪽이, 이런 사람은, 이런 분은 많이 쓰더라도 자기 자체 내에서 정화를 잘 시킵니다. 맑힌단 말이죠. 그죠? 청소를 잘해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면 많이 쓰게 되면은 찌꺼기가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더 생기지. 그죠? 그러면 찌꺼기가 더 쌓이는 기라. 이 팔을 많이 썼으면은 여기에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이지 뭐. 오른쪽만 대리적이고 왼쪽은 하여튼 젊은 체력이고 이쪽은 완전 노인 체력이고. 그렇지. 그건 이제 타고날 때도 좀 약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팔을 또 많이 썼을 수도 있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생명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락해도 돼. 아, 이거 빠져먹다. 와, 이런 비유를 자꾸 하는가 하면은 집에 오늘 가가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이소. 나는 과연 어떤가. 좀 시간 많이 되는데 부탁 끝내드릴게. 와, 한의사들이 요 손목에서 이런 맥을 딱 잡으면은 당신 병은 어떻다, 병은 어떻다, 어떻다, 몸이 어떻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기서 맥을 잡는지 아시는 분? 피 흐름을 하시. 그렇죠. 피 흐름을 알 수 있지, 그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봄철이 돼가 모심기를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때가 됐어요. 이 추수를 하려니까 이거 뭐 이만한 논에 쌀이 몇 알이 나오는지 좀 더 큰 단위라면 몇 섬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알알이 요거 하나 전부 다를 헤아려도 이게 정확하게 몇 알이라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왜 다 하노? 대표로 제일 잘 드러나는 부위에 양을 추정하면은 이 논이 몇 마직이니까 요 크기가 얼마니까 대충 이거는 몇 섬쯤 된다. 정확하게 몇 알까지는 모릅니다. 몇 섬쯤 된다까지는 알 수가 있거든. 역시나 우리 몸에도 이 흘러가는 피들이 수많은 혈관 속에 흘러가는 피의 흐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잘 아는 곳이 바로 손목의 요 부위죠. 요골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요 혈관 속에 피가 참 막힘없이 그냥 그대로 가득 차가 흐르면은 우리 몸은 참 건강합니다. 그런데 피가 흘러가는데 이래 흘러가는 분, 이래 뭐 이래 하여튼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참 다 틀리거든. 근데 피가 이래 흘러가면 참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거 이하로 떨어지면은 기능이 한 60-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내 몸에 병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몸의 기능이 그나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70% 이상만 되면은 그럭저럭 잘 견뎌냅니다. 근데 이 60-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병이라 하는 게 생기지. 인간이 온 만물을 갖다가 지배도 하고 다스리는 참 대단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그냥 가볍게 잘 안 아픕니다. 이래 몸의 기능이 떨어질 때 견디다 못하면 그때서 아프기 시작하죠. 안 그렇겠어요? 팔 이거 비틀어도 잘 안 부러집니다. 견디다 못하면 부러지지 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병도 마찬가지라. 그 대부분이 벌써 저리다 아프다 어디 왔을 때는 큰 타박에 의한 게 아니면은 전부 다 이렇게 몸이 거죽은 논의 크기는 저수지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이만한 크기의 논을 이만한 크기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몸을 운영하는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 요런 능력으로 내 머리도 코도 귀도 입도 팔다리도 위장도 대장도 소장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와 딴 데는 아픈데 딴 데는 안 아픈데 와 영 아프노 그거는 요 부위에 뭔가 조금 더 이런 종류로서 조금 더 자극이 먼저 가거나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이 아프요. 요 원리나 와 오른쪽 팔은 괜찮은데 왼쪽 팔이 저리냐, 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그러냐, 사용하는 정신의 정도나 정신의 종류나 그 쓰임새에 따라서 병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원인은 보면은 이렇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 이렇다, 그건 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기, 음식, 정신 이게 다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 공기, 음식, 정신 적당한 일을 해주게 되면 일단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내 원래의 모습이 건강한 조직으로 타고났으므로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꼬집어가 피가 난단 말입니다. 찢어졌어요. 근데 이 조직이 다시금 재생이 안 됩니까? 그죠? 피부 조직이. 그래서 젊으면 되지만은 연세가 드시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뭐 젊은 사람은 한 달 걸릴 것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2달, 3달 만에 걸리겠지 뭐. 또 됩니다. 그게 사람 생명이라요. 그것도 좀 고칠 수가 있죠.
약을 안 먹고 그냥 음식으로 그렇죠. 그것만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노력하는 시간이 한 달이냐 두 달이냐 1년이냐 2년이냐 그거 차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 회복하는 기간 저수지에 물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차기를 원하는데 회복하는 속도나 기간이나 능력은 개개인마다 전부 다 틀리죠. 뭐 음식물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먹어서 소화 흡수를 잘 시켜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신진대사 시켜서 이렇게 한다 했듯이 소화 흡수만 잘 시켜버리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역량 뭐 과로 이래가 그걸 처리를 못할 때 병이 생기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